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20세기, 저작거리에서 바라본 20세기 예술. 오늘 그 첫 번째 들어가며입니다. 저작거리는 세속적 가치와 편견, 희노애락의 소란한 감정들, 그리고 자기중심적 고정관념에 깊게 물들어 있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런 저작거리에 때로는 거울처럼, 때로는 등불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어우러져 예술이 있습니다. 예술의 출발점은 기술입니다. 영어로 예술을 의미하는 아트도 원래 기술이란 뜻이었죠. 기술은 쓸모를 전제로 하고요. 쓸모라는 관점에서 기술에 접근하면 대체로 이해 못할 기술은 설령 있더라도 드물 겁니다. 기술이란 관점에서 예술은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환경을 쾌적하게 꾸미고 어떤 이념이나 주제를 설득력 있게 공론화하고 필요할 때 적절하게 오락거리를 제공하는 등의 쓸모를 인정받아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이란 말은 이런 쓸모를 발휘하는 기술이 질적인 측면에서 느낌표를 띄우며 차원 이동할 때 붙이는 이를테면 가치의 품질 인증서 같은 것입니다. 개념사적으로 1700년경에 이르면 지금 일반적으로 예술에 포함되는 문학, 음악, 미술, 연극, 무용 등의 기술들이 예술이란 이름으로 묶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반면에 나는 예술 무제한주의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술들이 다 예술일 수 있다는 그런 거죠. 단지 기술이 예술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만 있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진정성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진정성은 어떤 기술을 질적인 측면에서 예술로 차원 이동시키는 성질입니다. 그렇다면 진정성은 무엇일까요? 그건 우리의 감성의 진정의 울림을 야기하는 성질입니다. 진정의 울림은 특별한 울림이고요.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울림을 나는 감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진정의 울림은 주관적입니다. 누구라도 나의 감성적 울림을 자기 것이라 주장할 수 없고요. 나도 누구의 감성적 울림을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없겠죠. 이런 의미에서 나는 예술 무정부주의자이기도 합니다. 어떤 기술이라도 내가 그 기술에서 진정성을 경험할 때 비로소 예술이 됩니다. 누구도 나에게 무엇을 예술이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예술 무정부주의자들 사이에 대화와 설득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가능성은 진정이란 주관적 감성의 울림이 진정성이란 대상의 성질에서 근거함에서 대상의 성질에 근거함에서 비롯합니다. 나는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대상에 내포된 진정성을 가리킴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려 노력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역시 자신의 방식으로 노력할 수 있겠고요. 진정이란 감성의 주관적 반응이 대상의 진정성으로 내재한다는 인과적 관계는 경험적인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잘못 봤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에도 아직은 그걸 모르고 경험했던 그 순간에는 자신의 판단을 확신하죠. 이런 경험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 기술이 예술로 차원 이동하기 위해 어떤 성질이 필요한데 그 성질이 진정성이며 진정성은 우리 감성에 진정이 울림에서 비롯한 느낌표를 띄우게 하는 성질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술이란 품질 인증서의 핵심 가치이겠고요. 우리가 저마다 예술로 가리키는 작품들이 다 달라도 그 작품들에 부여된 품질 인증서는 진정성이란 점에서 공통적입니다. 그런데 1700년대 중엽경 예술이 그 이전의 철학이나 종교 그리고 지금 학문이라 불리는 영역의 쓸모를 넘보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그것은 진리와 관련된 쓸모입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진리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세상을 원인 결과의 작용으로서 있는 그대로 보려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의미 있는 삶에 대한 지혜입니다. 이런 태도와 지혜는 인간의 삶에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쓸모가 있습니다. 자연과학은 첫 번째 측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겠고요. 종교는 두 번째 측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겠죠. 철학이나 신학을 포함한 인문사회과학에는 이 두 측면이 다양하게 어우러져 있겠고요. 예술차적 맥락에서 1700년대 중엽 괴테, 실러, 레싱 같은 전기 낭만주의 작가들과 1700년대 말엽 독일과 영국의 낭만주의 작가들에 의해 이 영역에 대한 깊이 있는 작업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800년대를 거쳐오면서 그동안 통속적 재미와 감동을 줌으로써 오락이라는 쓸모를 담당해오던 기술의 넓이와 깊이가 확대되고 심화되어 감성에 좀 더 진지한 재미와 감동의 울림이 보편화되면서 진리를 찾는 자라는 예술가의 근대적 자의식이 본격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런 깨어남을 낭만주의라 부릅니다. 그러면 1500년대 말엽 영국의 셰익스피어 같은 작가의 작업을 낭만주의를 선구한 작업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20세기 모더니즘도 낭만주의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그렇게 근현대 예술의 역사는 진리라는 쓸모에서 자연과학이나 종교 또는 인문사회과학과 긴밀하게 궤를 같이하며 전개됩니다. 정리하자면 누군가에게 기술이 예술로 차원이동하는 계기는 특별한 감성작용이고요. 나는 그걸 진정이라 불렀죠. 경험적으로 진정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기술자의 기량적 측면이 있는데요. 뛰어난 기량의 결과물을 보통 명품이라 부르죠. 한편 기술자의 의도적 측면은 진심인데요. 명품이 진심과 만나면 정품이 됩니다. 대체로 진심을 바탕으로 한 뛰어난 기량의 결과물을 진짜라는 의미에서 예술로 이해해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만 여기에 세 번째 측면이 작용하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서구 문화사에서 1700년대를 계몽의 시대라 부릅니다. 사실 넓은 의미에서 계몽의 시대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1700년대 예술이라는 개념이 등장할 때 예술가들은 계몽의 선구자들과 함께 진리를 찾는 깨어있는 자들의 대열에 어깨를 나란히 하고 저작거리에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물론 구석기 동굴시대부터 예술가들은 언제나 진리를 찾는 자로서 깨어있는 자라는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만 단지 그 역할이 1700년대 이후 좀 더 널리 확산되어 가기 시작하고 이로 인해 진리를 찾는 예술가의 자의식도 상당 부분 확대되어 갔음은 우리 주변의 문화적 경험으로도 비교적 쉽게 확인되는 경향일 겁니다. 1819년에 태어나 1900년에 세상을 떠난 영국의 예술평론가 존 러스킨의 강연집 깨와 백합을 예술성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내가 언급한 진정의 세 측면들은 비교적 분명하게 식별이 가능합니다. 가령 예술은 그 동기가 올바르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자체가 올바를 수 없다는 나의 강력한 주장이란 문장은 진심과 관련될 것이고요. 당신이 서서히 타는 불 속에서 타 죽을 만큼이나 강한 훌륭한 동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릴 솜씨가 없으면 반인치의 그림도 그릴 수 없다고 그가 말할 때 그것은 진짜를 창조할 수 있는 뛰어난 기량과 관련될 겁니다. 그리고 러스킨은 강연 중 여러 차례에 걸쳐 예술 작품에서 표현되는 신성한 진리나 법칙 또는 예술의 지혜 등을 언급하곤 합니다. 그런데 강연의 어느 시점에서 러스킨은 이를테면 산에 오를 때 서투른 안내자일수록 많은 말을 짓거려대기만 한다고 말합니다. 그에 따르면 훌륭한 안내자는 한마디 말도 없이 조용히 걷고 필요할 때만 여러분에게 시선을 보내고 그리고 필요하면 철봉과 같은 팔을 빌려줍니다. 당연히 훌륭한 안내자를 만나면 좋기야 하겠지만요. 어쨌든 내 생각에 예술과 관련해서 우리는 누구라도 자신에게 고유한 자신의 경험을 출발점으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만 예술과 관련해서는 우리 모두 저마다의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예술은 원래 주관적인 개념이라 내 감성에 진정의 울림을 주는 경우에만 무언가 할 이야기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그냥 기술과 기술의 쓸모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겠죠. 하지만 이번 작업에서 나는 이러한 나의 입장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저작거리의 보통 사람으로서 나는 20세기 현대 예술사에서 누군가가 정리해 놓은 중요한 작품들 앞에 서서 어떻게 그러한 작품들을 창조한 기술이 예술로 차원 이동하는지
내가 끌어올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차원 이동의 지점을 확보하고 내 생각을 저작거리에서 건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번 작업은 그냥 오랫동안 저작거리에서 20세기 현대 예술의 추이를 지켜보며 때로는 당혹감과 함께 떠올랐던 물음표들이 혹시라도 느낌표로 전환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며 나 자신에게 던지는 물음들과 대답들의 솔직한 기록일 뿐입니다. 이제 나는 20세기 예술 앞에 서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본 태도로 작품들에 다가가 보려 합니다. 1. 편견과 습관에서 가능한 한 벗어나 작품을 대할 것. 2. 작품에 잠재된 힘이 최대한 발현될 수 있게끔 작품을 대할 것. 3. 내 느낌을 바라보는 마음의 눈을 작용시킬 것. 4. 인식을 통해 작품과 만나는 마음의 덧문 너머로 가슴께에 달린 지혜로 통하는 또 하나의 문을 열어보려 할 것. 5. 작품의 자신을 열어 궁극적으로 자신을 비우고 작품과 조응하려 할 것. 6. 추억과 기억, 기대지평의 배경에서도 오로지 순간의 순간으로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감수성이 깨어날 수 있게 할 것. 7. 작품을 이루는 물질적 작용들과 작품에 내재된 정신적 작용들을 동시에 경험하려 할 것. 8. 낯선 것에 대한 불안에 주눅들지 않고 걸림이 없는 자유의 정신을 지향할 것. 9. 생리학적으로 조건지어진 감수성과 교육받아 학습되어진 감수성 너머에서 어떤 것에서 오염되지 않는 청정한 마음자리의 감수성을 항상 염두에 둘 것. 10. 비유하자면 내 마음속에 세계를 향해 커다란 창이 나 있는 오른쪽 방과 별이 총총한 대우주를 향해 커다란 창이 나 있는 왼쪽 방을 항상 염두에 둘 것. 예, 어쩌면 이런 태도들을 저작거리에서 20세기 예술을 바라볼 때 항상 염두에 둬야 할 10계명 정도로 볼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저작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많은 경우 살아남기 위하여 위축시켰던 내 내면의 그릇을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올바로 살기 위해서 아직은 작기만 한 내 내면의 그릇을 조금만 더 키우기를 기대하는 내 나이 70의 태도라고 볼 수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다음에 만나서 1900년의 문을 함께 열어보도록 합시다. 예,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다음에 다시 봅시다.